그러니까 고추장을 넣으면 불고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고추장 불고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게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장이 근데 우리나라 장들은 너무 강해서 오죽하면 고추장하고 싸울 수 있는 거는 된장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저 짐 싸갖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뭘 하시겠다는데 안 됩니다. 그럼 뭐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넌 뭐 하려고 그러는데 했을 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그 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에이시안 푸드 중에 1등이 만두였어요. 중국 만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완전 고기 덩어리로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만두는 이제 야채가 되게 듬뿍 들어있고 두부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건강식에 그리고 만두피도 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다는 게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노희영 대표님을 모셨는데 사실 직함이 워낙 많아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도 뭐 오랫동안 이제 알아오면서도 직함이 계속 바뀌셔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본인한테 우선 충분히 소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 맞으시죠? 네네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뭐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도 하도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 브랜드를 기획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노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노 대표를 모시고 싶은 것은 이제 바로 이 책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이제 하게 된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마 20세기가 저자 혹은 오쏘라고 그러죠. 저자나 라이터, 작가가 주도하는 시대였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에디터 혹은 큐레이터 시대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작가로서 자기의 저거를 만들어가는 거 하고 바로 큐레이터나 에디터로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건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제가 이제 출판 관계 일을 좀 이렇게 할 때 보면 저자하고 에디터는 예전에는 보면 저자가 주인공이고 편집자는 그냥 그 심부름꾼 정도로 잘못 생각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자는 시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1급 에디터죠. 다 에디터가 다 그렇다는 게 원래 에디터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다는 거를 저자나 작가에게 일러줌으로써 그 저술의 방향, 작품의 방향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노 대표님 책을 보니까 노 대표님 사실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이제 책 제목은 브랜딩 해서 이제 브랜드라고 되지만 브랜딩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브랜딩 해야 되는 내용물 자체를까지 기획을 해서 어느 분야도 비슷합니다. 뭐 음식 분야, 요리 분야도 그렇고 영화 쪽 할 때도 그렇고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특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충분히 얘기하고 미진하면 네. 잘 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 네. 제일 이제 시작은 역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히트를 친 비비고. 네. 근데 비비고와 노희영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 아마 잘 모르시. 그래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한 것도 있고, 뭐 제가 비비고를 런칭할 때부터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아시는, 그러니까 업계 분들은 많이 아시고.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분들은 뭐 대부분 아무래도 기업에서 나오는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 브랜드가 아니니까 기업을 많이 인지하시고 있고 또 그 기업에서 많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인데 요즘 좀 맛있어서 내가 많이 드신다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뭐 이게 어떤 정도의 힘으로 만들었고 누가 기획을 했고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뭐 사실 관심은 없으시죠. 뭐 패션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특별한 어떤
그 개인의 역량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브랜드를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누구였을까? 이 R&D는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은 그렇게 그닥 많이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마케도를 만들었을 때는 워낙 이제 제품이 센세이션 하다 보니까 그때는 더 많이 제가 사실 회자 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를 알리게 된 거는 사실 그 대중들이 한 뭐 몇 프로라도 노희영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는 사실 마케도 브라우니 때문에 제일 먼저 알려졌을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로서 제가 만든 브랜드로서 가장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비비고죠. 그래서 그 비비고를 사실 저는 비비고를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비비고를 만들 때 1위 브랜드가 혜태 고향만두였어요. 아, 맞아. 그런데. 네. 정말 전 국민이 만두하면 그 고향만두를 드시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두로 신제품을 개발한다 했을 때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 저희 비비고는 미국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시판을 해본 브랜드예요. 아, 그랬나? 네네네. 왜 그렇죠? 왜냐면 미국에 누구를 상대로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아, 정말요? 네. 아, 저 재미교포가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그 발상은 대단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김치 시즈닝이라고 나왔어요. 예, 네네. 어떤 그 젊은 네네. 여성분이 하셨대요? 그분이 만들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김치는 샐러드에 비해서 너무 힘들어요, 만들기가. 그렇잖아요. 샐러드는 그냥 풀만 뜯어서, 그렇죠. 정말 풀을 이제 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초나 이런 소스로 맛을 금방 낼 수 있는데, 사실 김치는 절여서. 그렇죠. 사실 네. 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네네 절여서 뭐 맛김치라고 해서 절였다가 그냥 원래 썰어서 절여가지고 하는 김치 스타일도 있는데, 어찌됐든 포기김치는 제가 볼 때는 못할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 시즈닝이 나왔을 때 저도 예전에 피클 담그는 소스가 있거든요, 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피클 담그는 소스가.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렇게 그 미셸 오바마가 그 청와대란다 백악관에서 김치를 담궈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피클 시즈닝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까지만 하셨네? 네, 근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제 후배들한테 예. 말씀드리는 게, 이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 전 세계에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1%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런데 누가 그걸 끝까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선보이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느냐라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에디슨이나 뭐 이런 발명가들은 지금 현 시대에 뭐 IT나 AI나 정말 제 머리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시는 거고, 상품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만두를 미국에서 생각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실 한식 세계화를 생각하면서 CJ에서 회장님이나 모든 윗분들이 제일 원하셨던 게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고추장 소스를, 왜냐면 네. 그분들이 그게 이상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태국의 뭐 스리라차 소스라든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에서 스리라차 소스라든가, 네. 그 다음에 스페인 뭐 타바스코 소스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약간 매콤한 소스가 이미 전 세계에서 다, 기꼬만 간장 소스, 이렇게 소스로 세계화 시켜서 성공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고추장은 왜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고추장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고추장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이 굉장히 발효식품으로 건강식품이고 되게 좋지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섞여도 고추장 맛만 나요. 왜냐면 집에서
아무리 낙지볶음을 맛있게 하고 돼지 불고기를 맛있게 하고 다 저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맛의 근본은 떡볶이 소스 같아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넣으면 불고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고추장 불고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게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장이, 왜냐면 일본 장은 미소는 레몬이랑 섞어도 레몬 미소라는 게 나와요. 왜냐면 약해요, 미소는. 근데 우리나라 장들은 너무 강해서 오죽하면 고추장하고 싸울 수 있는 거는 된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쌈장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 외에는 싸울 수가 없어요. 어. 고추장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된장밖에 없어요. 재밌네. 진짜로. 그러니까 우동 짜장하고 비슷한 거네. 그렇죠. 짬뽕, 우동, 그렇죠. 짜장면 짬뽕 네네네. 비슷한 거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돼서 이제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왜냐면 고추장 소스를 희석을 해서 피자에 뿌려도 고추장 맛이 강해서 피자 맛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뭐 고추장 소스를 넣어서 맛있을 만한 외국 요리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에도 고추장 소스를 넣어버리면 스테이크 맛이 안 나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소스가. 이게 소스라는 거는 곁들여지는 걸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메인이 서버리는 거예요. 고추장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너무 세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맨날 그 고추장 갖고 뭐 K1 소스, 이름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K1 소스, 뭐 코리안 핫소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해도 그거 고민하다가 손 들고 얘기했어요. 저는 고추장 반대한다. 근데 제가 책에도 썼는데, 모든 사람이요, 어떤 프로젝트에도 다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뭐를 하든 누구든지, 나 싫어. 뭐 그건 안 될 거야. 그거는 망할 거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려면 제안을 줘야 되잖아요, 친구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마. 내가 볼 때는 네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이 나.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사랑이지. 남이 뭐 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그거는 그냥 남을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의지밖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특히 회사에서 높은 분들의 결정이 코리안 핫소스를 하시고 싶다는데,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저 짐 싸갖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뭘 하시겠다는데 안 됩니다. 그럼 뭐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넌 뭐 하려고 그러는데 했을 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그 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에이시안 푸드 중에 1등이 만두였어요. 링링이라는 만두 회사의 만두였는데, 제가 그거를 엄청 사다 먹어봤어요. 왜냐면 그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안으로 제가 신제품을 개발하지. 제가 볼 때 보통 분들이 누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걸 막 따라해요. 따라해서는 절대로 그 미투 제품이 앞선 제품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선발 제품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할 거를 충분히 찾아서 고객이 이동할 만한 어떤 소구점을 주지 않으면 미투 제품이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건 미투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링링을 엄청 연구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부터 저는 됐다 싶었던 게, 링링은 왜 이북만두집에, 왜 손만두집에 가면은 찌지 않고 얼려서 왜 그 밀가루 분이 많이 묻힌 만두를 파는 집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빚어서, 왜냐면 아무래도 그 에이시안 푸드가 중국 분들이 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시제품으로 나올 때 미국에 막 진짜 뭐 엄청 큰 볼륨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공장 제조 시설이 우리처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내 수공업 비슷하게, 물론 저는 링링 공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기라든가 만드는 기계는 있었겠지만, 저희 그 예전에 제일제당에서 하는 시스템처럼, 지금은 뭐 제일제당뿐이 아니라 풀무원도 다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만두들은 반드시 튀기거나 프라이팬에 하거나 그 다음에 삶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개발됐던 제품들은 대부분 마이크로웨이브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편리한 만두예요. 그러니까 그 만두는 뭐 편의점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돌려서 먹을 수도 있고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요새는 에어프라이, 그러니까 사면 금방 먹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만두의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만두가 갖고 있는 그런 투박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고추장을 반대합니다. 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추장 반대 면피용으로 면피라기보다는 나는 그걸로 세계화할 수 있다. 그걸로 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1위예요. 물론 이제 지금 아니 미국에서도 1위. 미국에서 미국에서도요? 1위예요. 네. 참 신기하네. 네, 미국에서 1위 제품이에요, 비비고가.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제품이라고는 나오는데 한국 분들은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비비고 만두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만두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거를 성공시킨 거는 링링이 갖고 있지 않은 간편함과 그다음 담백함과 그다음 느끼함, 그런 걸 다 잡아서 보완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싸이 씨가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킬 때예요. 강남 스타일. 원래 아는 사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싸이 씨가 모델을 해줬었어요. 세계 모델을. 그러니까 그때는 타겟이 좀 미국 시장을 염두에 네네네. 두고서 했던 거군요. 그래서 싸이 씨가 가는 곳곳마다 저희 비비고 시식차가 같이 갔어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뭐 싸이 씨가 하는 모든 무대니 이런 데는 저희 비비고가 가서 시식을 시켰었어요. 야,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재밌는데, 근데 제가 이제 책 볼 때도 그렇고 좀 궁금한 거는 네네네. 원래 노 대표께서는 뭐랄까 전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디자인 전공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후에 이력을 보면 많은 비즈니스 중에 이제 음식, 맛 이것과 네네네. 관련된 게 있던데, 근데 사실 맛은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형성돼?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미식가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은요, 특이했던 게, 항상 식탁에 소금이 있었어요. 소금 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예. 간을 먼저 해오는 음식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먹어보면서 맛을 낼 수 있게끔 식사하시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국에 소금 넣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이 저희는 간이 없었어요. 애프터 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국을 끓일 때요, 간장도 넣고 소금도 넣어요. 그렇죠. 간장으로는 그러니까 집간장, 그러니까 집간장, 재래간장으로는 색과 향을 내고 진짜로 간을 낼 때는 소금으로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집간장까지만 색깔을 내는 거 그래야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대단한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해야 원재료 맛을 느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레스토랑 비즈니스의 대부분 원칙으로서 아버님이 그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매주 이렇게 나가서 뭐 손님 만나시고 맛있었던 집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주말에 꼭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매주 다른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비고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한식 세계화에서 이제 이렇게 담백함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그렇죠. 세계인이 알게 됐고, 왜냐면 처음에는 왜 만두가 한국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그리고 있고 사실 하니까. 중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만두는 중국 만두랑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왜냐면 중국은 돼지고기 비계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왜 기름이 항상 육즙이 돼지, 우리는 배추를 많이 넣어서 소화가 되게 잘 되게 배합이 돼 있어요. 만두를. 중국 만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완전 고기 덩어리로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만두는 이제 야채가 되게 듬뿍 들어있고 두부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건강식에, 그리고 만두피도 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다는 게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뭐 뚜리버즈나 세상의 모든 아침은 브런치 바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하게 업계에서 뭔가 한 획을
획은 긋고 나가는, 그리고 저는 그게 이 식음료 업계에서 선배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